약식 기소 구약식 약식 명령 고민한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일에 연루가 되고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경찰서 방문인데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그리 흔한 것은 아니기에 이렇게 연루되어 방문하거나 조사를 받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내가 형사 피해를 받은 경우라면 상대의 죄를 밝히는 과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에 따라 고소를 당하여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지침이 클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에 놓여 약식 기소 등과 같은 내용을 안내받는다면 더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형사사건에 놓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이 된 상황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무혐의란 죄가 없는 사람이 받는 처분이기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본죄에 대한 문제를 미리부터 파악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본인에게 떨어질 수 있는 형벌을 감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감형시키는 과정은 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판결이 예상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형사처분 중에서는 제일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전과 기록이 남고 옥살이를 해야 하는 개념이므로 가장 높은 형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약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금액은 10만원 단위에서 100만원 단위까지 다양합니다. 개인이 저지른 범죄의 유형,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이 달리 정해지니 이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 기소의 경우가 바로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공판을 열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며 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하지만 공판 없이 벌금형만 내리는 것이 바로 약식 명령인데요. 약식으로 처벌을 내린다라는 뜻이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전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정식 재판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할 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약식 기소를 통해서는 징역형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나 과료, 몰수 등의 상황일 때에만 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청구가 올라가게 되고 판사가 서면으로 사안을 전달받은 뒤 해당 범죄를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기각시키고 정식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자에게 놓인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하고 그에 맞는 대처로 진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재판이 안 열린다고 하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또한 유죄 선고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전과의 기록이 남겨되기에 조회를 하게 되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약식 명령도 처음부터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내용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렁뚱땅 처리한다고 하여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대충 알아보고 진행한다고 하여 마무리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쯤은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식 기소에 대한 내용은 약식 명령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구약식을 통하여 청구한 금액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검사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면 벌금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100만원 미만의 약한 금액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였지만 판사가 2에서 3배 정도 상향된 벌금으로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식 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송달을 받고 7일 이후에 약식 명령이 확정되기에 납부고지서에 따라 벌금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의가 있고 이것을 바로 잡아보고 싶다면 약식 명령 송달 이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은 해당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공판 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해달라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피의자의 기준에서 판결이 너무 당황스럽거나 별로라고 느껴진다면 정식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꼭 약식 명령 송달 이후 7일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진행하지 않는다면 약식 명령 확정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든 부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디테일하게 분석하여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 기소의 과정에서 정식 재판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에 알맞은 대처로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작정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될 경우 오히려 약식으로 안내받았던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복잡한 결과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본인에게 맞는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알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약식 기소의 불복이나 감형의 요건을 체크해주는 곳입니다. 필요하다면 카톡 채널 상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L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는 전문 변호사가 24시간 대기하며 직접 응답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에 처했다면 부담 없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